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이저리그로 인사드립니다. 토론토가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토론토의 현재 자금 사정이 어떠한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면 토론토는 돈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블루제이스는 구단주 운영이 아닌 하나의 기업에 속해 있으며 모기업의 이름은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2018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기업 랭킹에서 캐나다 19위, 전 세계 566위에 오른 로저스의 연 순수익은 약 2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국, 휴대폰, 케이블 등이 주 사업인 이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는 쉽게 말하면 한국의 SK와 CJ, E&M을 합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론토의 사장과 GM인 샤파이로와 에킨스는 12월 9일 인터뷰에서 곧 로저스의 수뇌부와 만남을 가질 것이며 그들에게 2021 시즌 블루제이스의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야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토론토 팬들이 생각하는 영입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선발 투수와 내야수입니다. 특히 토론토가 관심 있는 부분은 3루수와 1루수입니다. 토론토는 외야 수비와 내야, 특히 2루와 3루 수비가 되는 오스틴 마틴을 2020 드래프트에서 지명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보 비셴과 게레로 주니어의 수비 포지션에 이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오스틴 마틴은 지명되자마자 유망주 순위 16위에 오르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선수의 등장이 보 비셴과 게레로 주니어와 같은 선수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2019년 토론토는 툴로에게 1960만 달러, 러셀 마틴에게 1640만 달러, 모랄레스에게 1000만 달러를 연봉 보조로 지급했고 세 선수 모두 토론토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았습니다. 이 시즌 토론토는 자녀 연봉 지급이 6,500만 달러로 리그에서 1위였으며 팀 총 연봉의 절반 이상을 팀 로스터에 없는 선수들에게 지급했습니다. 2020년 토론토는 툴로에게 1,400만 달러의 자녀 연봉을 지급했지만 1년 만에 총 자녀 연봉 지급을 5,100만 달러 절약합니다. 바로 이 절약분이 류현진 선수에게 계약을 제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2021년 토론토는 400만 달러만 더 지급하면 AA가 데려온 툴로의 10년 악성 계약이 끝나게 되고 보 비셴, 게르로 주니어, 카반 비지오 등의 유망주는 2026년이 되어서야 자유계약이 됩니다. 오스틴 마틴도 내년 시즌 데뷔를 한다고 해도 2027년 혹은 2028년이 되어야 자유계약 시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토론토가 이번 FA 시장에서 큰 손으로 등장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이며 에킨스 단장과 사파이로 사장이 모 기업으로부터 그린라이트만 받으면 지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이유입니다. MLB 트레이드 루머스닷컴은 최근 그들의 예상에서 르메이유와 오도리지가 토론토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김하성 선수가 5년 4천만 달러로 텍사스와 계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르메이유 영입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팬들도 상당한 지지를 한 영입인데요. 이 사이트에 따르면 르메이유는 도널슨의 계약을 기준점으로 삼을 것인데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4년 9,200만 달러의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르며 양키즈가 퀄리파잉 오퍼를 한 이상 르메이유와 계약을 하는 팀은 향후 드래프트 픽을 내놓아야 하는데 과연 드래프트 픽을 잃어가면서 르메이유에게 4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안겨줄 팀이 있겠는가? 라고 되물은 이 사이트는 토론토가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한 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토론토의 페이롤에 숨통이 많이 트였다는 점, 모 기업이 코비드 영향이 적은 휴대폰과 미디어 산업을 한다는 점,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공격과 수비에서 어린 유망주들을 이끌어줄 베테랑을 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 비셴과 게르로 주니어의 포지션 변경 결과에 따라서 내야 전반을 커버해줄 수 있는 수준급 내야수를 찾는다는 점에서 현재 토론토가 구한 선수가 르메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르메이유 또한 토론토가 타자 구장이란 점과 대부분의 타자들이 토론토를 홈구장으로 할 경우 장타의 상승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본인의 커리어로 볼 때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르메이유가 오게 된다면 토론토는 그에게 류현진이 토론토에서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할 것 같습니다. 제이크 오도리지의 경우 토론토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로테이션의 뒤쪽을 맡아줄 선수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5시즌을 보내면서 수준급 성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장된 안정적인 결과물을 내었다는 점, 그리고 부상 등의 이유로 그에게 장기 계약을 안길 팀이 없다는 점 등을 보면 토론토가 슈메이커나 체이스 앤더슨 등에게 제시한 그런 계약 수준이면 오도리지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토론토 커뮤니티에서 르메이유만큼이나 핫한 선수는 바우어인데요.
바우어는 최근 MLB 네트워크에서 FA 선수들에 대한 영상 링크에 토론토는 좋은 도시이다. 아마 나의 다음 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댓글을 남기며 말 그대로 정말 광역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이를 본 캐나다 블루제이스 팬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우어를 얻게 된다면 바우어, 류현진, 네이트 피어슨이라는 정말 강력한 1, 2, 3선발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며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한 팬들이 있고, 바우어는 10월 내내 여기저기 자기 광고를 하고 다니기 바빴으며 현재 차갑게 식은 자유계약 시장에서 어떻게라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찝적이는 것이니 무관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팬들이 그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을 보인 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우어가 아직 클리블랜드에서 뛰던 2016년 7월 1일, 클리블랜드는 토론토와 원정 3연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7월 1일은 캐나다의 개국 기념일인 캐나다 데이로 메이저리그에서도 매년 7월 1일은 꼭 토론토가 홈경기를 할 수 있게 스케줄을 짜며 토론토도 이날만큼은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 유니폼을 입습니다. 유니폼과 모자에도 단풍이 들어가며 시합 전 캐나다 데이를 축하하는 여러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시합은 19이닝까지 가는 대접전이었으며 양팀 도합 19명의 투수가 나왔고, 토론토는 야수인 다윈 바니와 라이언 고인스까지 마운드에 올려야 했던 시합이었습니다. 이 시합에서 다음 경기 선발 예정이었던 그는 15회 마운드에 올라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무려 6시간 13분이 소요된 이 시합에서 트레버 바우어는 팀을 구한 영웅이 되었고 팀의 14연승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합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국기, 불꽃, 그리고 100점을 뜻하는 이모지를 올립니다. 토론토 팬들은 14연승을 자신의 활약으로 이어갔으니 스스로에게 100점을 줄만한데 굳이 캐나다 국경일에 미국 국기를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반문을 했지만 바우어의 미국 국기에 고양된 여러 미국의 야구 팬들은 이를 리트윗했고, 야구 팬이 아닌 미국인들은 영문은 모르지만 미국 국기가 있으니 이것을 또 날랐습니다. 2016년 많은 캐나다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주위의 미국인들이 캐나다 데이의 SNS를 미국 국기로 장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는 캐나다 야구 팬들은 아마 그가 토론토에 온다면 토론토에 와서 팀을 우승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AJ 버넷이나 클레멘스와 같은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토론토와 좋은 조건에 계약한 뒤 자신이 AL 동부에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스턴이나 뉴욕으로 가기 위한 토론토를 이용하려는 것이다라며 조금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로저 클레멘스의 경우는 주사를 맞으러 왔다는 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토론토와 계속 이야기가 나온 선수들로는 시몬스와 린도어 그리고 그레고리어스와 같은 내야수들이 있으며 조지 스프링어와 관련된 영입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팬들은 여기에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팬들은 어차피 중견수를 영입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를 적당한 가격에 영입한 뒤 아낀 돈을 르메이유와 같은 선수 영입에 쓰는 것이 팀에 훨씬 더 이익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스프링어가 휴스턴 선수라는 점 또한 팬들에게 반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스트로먼이 다시 토론토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스트로먼은 토론토에선 인기가 좋은 편이며 팬들은 에이스 스트로먼은 몰라도 로테이션에서 3선발이나 4선발로서의 스트로먼은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뜨거운 토론을 불러오는 선수는 바로 에드윈 엔카나시온입니다. 와이삭스가 그를 놓아주게 되면서 자유계약 신분이 된 에드윈 엔카나시온은 토론토로 데려오자는 의견이 참 많은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엔카나시온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가 무리한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 그와 1년 혹은 2년 계약을 맺어서 토론토에서 은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보 비셋과 게레로 주니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는데요. 다음 주쯤에 다시 팬 커뮤니티 이야기와 보 비셋, 게레로 주니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